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면 평화를 얻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항복하는 것이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한반도의 평화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제가 너무 비장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저녁, 그러니까 어젯밤 10시죠. 어젯밤 10시부터 35분간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35분간의 통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드디어 이게 우리가 그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네. 비핵화를 이뤄낸다는, 네. 그리고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라는 이 한미 그 공동의 전선을 우리가 허물어뜨린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허물어뜨리려고 지난 2018년 한 해 내내 애쓰였죠. 사실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시작해갖고 뭐 평화 프로파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 프로파간다 하는 가운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1년 내내 세계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바빴어요. 아주 바빴어요. 유럽에 가서는 마크롱 대통령한테 북한에 대한 제재 풀어주자 그랬다가 면박당했고 또 지난 가을에는 뉴질랜드 총리를 만나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해주자. 그래 제재를 완화해줘야지 북한이 어떤 비핵화에 협상이 나올 것이 아니냐 얘기했다가 면박당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소기에 성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남북 경협을 하는 게 옳다. 네. 그리고 그 남북 경협이라는 게 뭐 개성공단, 금강산, 네. 현금 파이프라인 이제 네. 가설해주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라는 것도 철도 도로 연결 사업도 우리 사람이 가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력이 제일 비싸잖아요. 북한이 10배, 20배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침목, 레일 이것도 북한이 다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김책 제설소. 그러니까 이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고맙죠. 아니 형님, 우리가 이게 끝장을 봐야 됩니다. 비핵화는 이번에 하노이 가서 형님이 그 부담이 뭐 거기에 따른 부담이 오더라도 비핵화는 꼭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비핵화 뭐 상관없이 뭐 우리는 뭐 하여간 뭐 형님 부담 덜어드릴 수 있는 건 뭐 아무 일이라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그냥 룰루랄라 아이고 우리 뭐 제인이 동생하고 나하고는 뭐 아무 사이도 없고 나는 우리 아무 이견도 없어요. 우리 얼마나 착한 동생인데 지금 트럼프가 가서 비핵화 협상인데 우리 그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우리 온 국민을 인질로 삼고서 지금 뭐 조폭 놈이 말이야 인질극을 벌이는데 아니 형님 조폭 그냥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뭐 대충 뭐 평화롭게 우리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트럼프는 족쇄를 풀어주니까 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뭐 재작년 이제 2017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입장은 CVID였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며 그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였는데 그게 또 FFVD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조금 말이 하더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 저는 그야말로 섬찟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죠. 우리는 북한에 미사일 발사, 미사일 개발만 안 하면 된다. 북한이. 그리고 비핵화의 시간표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정확히 일주일 후인 2월 27일, 2월 28일 양일 동안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 북한이 그 정상회담에 내놓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이른바 반찬거리는 무엇이며 미국이 올려놓을 반찬거리가 무엇입니까? 요걸 하나하나 우리 열거해 놓고 네. 실제 어제 문재인과 트럼프 간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언론은 지금 뭐 코끼리 뭐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뭐 별 네. 의미 있는 얘기는 안 나오는 지금 미국 언론들 네. 주로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를 열심히 읽고서 네. 이게 이제 의제 조절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청자분을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 위에 올려놓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네. ICBM, 대륙간 탄도탄, 그러니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네. ICBM을 부분 반출 폐기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양보 사항인 것 같아요. ICBM.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그게 가장 겁나는 얘기겠죠.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이 지금 미국 쪽에 언급을 했던 것은 네. 영변 핵시설, 핵단지. 영변 핵단지의 부분 동결 또는 폐기.
부분적인 동결 부분적인 폐기를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보면은 한 10여 년 전에 북한이 영변에 있는 그 냉각탑 폭파 씌워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런 쇼를 벌이겠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지금 뭐 우리 황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북한의 첨단 과학 기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면 대덕 연구단지입니다. 대도 연구단지보다 더 크죠. 거기에 지금 주요 건물이 300동이라는 게 300동. 390동. 하하 참. 그러니까 이거를 다 폐기한다, 동결한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부분 동결 폐기해서 쇼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우리 저 한미일 양국이 지금까지 1994년 북한의 NPT 탈퇴까지 요구해왔던 거는 비핵화 로드맵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초의 목표는 자 핵물질, 핵무기, 그 투발 수단에 대해서 다 공개해라. 검증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제 북한은 이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1, 2, 3, 4, 5단계까지 해서 5단계가 만점이라면 한 1단계 좀 추상적인 약속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시간표 갖고 있지 않다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계없이 경협하겠다고 얘기를 한 마당에 비핵화의 로드맵을 왜 넣겠습니까? 그 말씀하니까 좀 또 그런데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것은 과거의 핵, 오늘의 핵, 그리고 앞으로 미래 핵을 갖다가 그야말로 다 이제 일괄적으로 자 우리 이런 겁니다 내놨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김정은의 말을 갖다 전한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그걸 다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한다. 그 뭐냐 그걸 내놓으라는 것은 미국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라고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종북 주사적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내재적 조건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이번에 비핵화 토탈 로드맵을 내놓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자, 저는 예. 이게 그 뭐 우리 저 보수 이른바 뭐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은 뭐 가서 뭐 해봐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비핵화의 로드맵을 안 내놓더라도 저는 ICBM의 부분 반출 폐기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어마어마한 그 저 ICBM을 발사체에 있는 걸 20기, 30기 다 안 내놓더라도 20기, 30기라도 내놔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 네바다 사막으로 가서 그걸 해체한다는 장면이 나오고 트럼프 미국 가서 그럴 거면 드디어 우리 미국을 위협하던 북한의 핵 위협은 완전 제거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달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이의를 달 수 있을까요? 못 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뭐를 좀 붙일 수는 있겠죠. 야 이게 뭐 당초 목표에는 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타고 벌써 회담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후에 북한에 그 ICBM을 실은 배가 중국으로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으로까지는 미국으로 들어. 아니 중국은 못 믿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으로 들어. 아니 근데 미국 항모가 간다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과학자들을 싣고서 간다든지 하면 이거 정말 미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사람들은 걱정되는 이거예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북한이 핵탄두를 10,000개, 100,000개 갖고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그 핵탄두를 갖다가 무슨 지구 갈 겁니까? 비행기 싣고 갈 겁니까? 그렇죠. 결국 ICBM이 미국 사람 두려운 것뿐인데 자 ICBM 하나가 길이가 25m입니다. 즉 8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갖다가 그 하나 개발하는데 몇 억 달러 듭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 내놓으면 그걸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겠죠. 아니 공짜로 내놓습니까? 그 ICBM 부분 반출 폐기만 해도 트럼프는 이게 굉장한 외교적 승리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앞으로 미국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되면 자기 정치적 승리가 되는 거죠. 승리죠. 어마어마한 승리. 그리고 그 광경이 굉장히 스펙타클할 거예요. 미국 항모가 가서 실어온다든지. 미국은 이제 상선이 실어 가겠죠. 가는 건데 항모의 호위하에. 그렇죠. 미국에 딱 성적이 달린.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러저러한 것을 내놓을 때 미국은 어떤 반찬거리를 내놓습니까? 지금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폐기 비용의 전면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내죠. 그 당연히 누가 낼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저께 문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교사, 뭐 아바타 조종자로 불리는 문정인 씨가 핵 폐기 비용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 폐기 비용이 뭐가 핵 폐기 비용입니까? 첫째 미사일과 그 핵 시설, 영변 핵 시설 일부 뭐 폐기한다 그러면은 첫째는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그 뭐 냉전 이후에 네. 저 처리하고 할 때도 미국이 뭐 8억 달러를 8억 달러. 했다니까. 예. 자, ICBM 같은 거 실어오는 것들도 뭐 상선도 쉽게 어렵겠죠. 이게 위험한 물건이니까 가고 뭐 북한 해야 된다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과 폐기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첫째, 방사화학 실험실, 네. 거대한 플루토늄 추출 시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저 실험용 원자로, 네. 그다음에 그 우라늄 농축 시설, 그다음에 경수로 뭐 저 또 우라늄 또 채광해가지고 또 뭐 저준위로 농축하는 것들 막 하면 그리고 그다음 또 문제가 영변 핵시설 첨단 과학기지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의 재취업, 전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니까 옛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핵을 갖다가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보면은 뭐 핵이라든지 ICBM 같은 거는 갖다가 녹이면 되지만 이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렇죠. 이 지식, 이 노하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 서너 사람이라도 테러리스트한테 포섭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격리, 관리, 그다음에 보면 그런 차원뭐 재취업 이거 다 누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북한이 세 가지에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은 다르겠죠. 다음에 한 건 남북 경협이죠. 근데 이거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예. 이게 미국의 부담을 더는 일이고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참 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 문재인 정부 북한에 들면 금강산 개방하고 저 개성공단 재개 못해서 안달이었잖아요. 근데 마치 미국한테 인심이나 쓰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지 만약에 우리 비핵화를 갖다가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협을 부담할 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첨아첨 그런 아첨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속내를 알죠. 그래 비용 부담해야 되니까 좋지 뭐. 그런데 고맙지 뭐. 그렇게 비핵화 얘기도 안 하고. 아니 그렇게 미국의 그 부담을 갖다 덜어드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얼마 전에 타결된 이른바 주한 미군 그 방위비 분담금 그거하고 1,000억 원 가지고 그렇게 그 생쇼를 이럴 남북 한마디만 계획은- 할게요. 이럴 때 한마디만 할게요. 아유 그냥 하세요. 금강산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는 이제 뭐 1년 전부터 뭐 떠들고 다닌 걸 이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하겠다니까 예. 이제 캐시카우를 이제 2마리 주는 거죠. 예. 현금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만 거부를 안 하면 안보리 제재 예외 규정 뭐 만드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철도 도로 연결하겠다 그랬잖아요.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드는 모든 침목, 레일, 인건비 뭐 다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거죠? 100조가 넘습니다. 지난해 9.19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15만 군중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평화가 왔다, 통일이 왔다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보면 철도 사업, 도로 사업 재계약이라고 또 얼마 전에 또 뭐 조사단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추계를 해봤더니 약 100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부담하게 돼 비핵화는 있습니다. 대동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네. 비용 부담은 뭐 100조든 뭐 더 플러스 알파 더 되겠지만 그거는 비핵화와 관계없이 빨리빨리 보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이거는 그 제일 지금 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네. 종전선언 하면서 뭐 비핵화를 받아낸다 이건 뭐 물 건너 갔고 네. 종전선언 하면 이제 유엔사 해체, 네.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뭐 개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김정은과 미북 국교 정상화, 네. 미일 국교 정상화로 가는 길을 터주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이런 대목에서 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커다란 시련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역대 대통령과 전혀 결이 다른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도 역대 대통령의 결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 그제 신문 보셨죠? 일본의 요미우리 등에서 보면은 아니 아베 총리 농담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내가 작년에 말이야 하고 이리저리 해서 내가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데 노벨 평화상에 추천 좀 해줘. 그게 아베 총리 추천했어요 실제로. 추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이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즉 트럼프라는 사람은 오로지 2020년 대선 자기 재선을 위해서
지금 보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리는 상태에서 내가 말이지 옛날 오바마도 클린턴도 부시도 못했던 이걸 내가 이뤄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취업은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노벨 평화상 받고 거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가 제가 알아서 저 뒷돈 대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